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휴일에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재미있는 뉴스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의 허풍,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주, 이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제 무기의 뻥 스펙들, 그리고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그 방위 산업들, 이것들의 허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번에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소식은 메이드 인 차이나 관련된 이슈인데 얼마 전에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실패했죠. 이 쿠데타 실패 과정에서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요. 어떤 소식인지 하나씩 보고 가시겠습니다. 수리 및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심각한 비리 때문에 유일한 항공모함이었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의 함대 복귀를 포기한 러시아가 새로운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하나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예비역 해군 제독을 수장 삼아 미국의 정규 항모에 대항할 수 있는 슈퍼캐리어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한때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했던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중국에게 뒤처져 있는 해군력을 만회하기 위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9만 톤급 슈퍼캐리어를 개발 중이라고 리아 노버스티 통신이 현지 시각 6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참모 차장을 지내고 전역한 블라디미르 페펠리아이프 예비역 중장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크릴로프 국립연구센터에서 항공모함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개발 중인 항공모함이 최소 7만 톤, 최대 9만 톤급의 대형 선체에 수호이-57 펠론 전투기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항모는 7에서 9만 톤 정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배수량이 아니라 여기에 탑재되는 함재기와 드론이라면서 현재는 수호이-33과 미그-29K만 있지만 이 미래 항공모함은 수호이-57로 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상 위협에 맞서려면 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태평양 함대 2척, 북방 함대 2척, 도합 4척의 항모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펠리아이프 제독의 이번 발언은 지난 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세대 항공모함 개발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인데요. 당시 푸틴은 2017년부터 그 개념이 조금씩 공개됐던 프로젝트 11430-2, 일명 라만틴 항공모함 모형을 시찰하고 대형 항모 개발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라만틴 항모는 원자로 4기를 탑재하고 60대 이상의 고정익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120일간 해상작전이 가능한 9만 톤급 항공모함인데요. 러시아는 이 항모에 수호이-57과 S-70 함재형을 얹어서 운용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대형 항모와 함재기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 항공모함, 정말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검은 손들의 이권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어 보이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잃었던 땅을 전부 수복을 하고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기미도 보이진 않고 있는데 현재로서 러시아에게 가장 최선책은 지금 점령한 땅까지만 먹고 이것을 고착화시킨 후에 휴전협상 내지는 종전협상을 벌이는 건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지루한 소모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엄청나게 군수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시경제체제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러시아를 이끌어가는 세력, 과거 KGB나 군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푸틴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실로비키 파벌이 있고 돈을 쥐고 흔드는, 그리고 이 실로비키 파벌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올리가르이 세력이 있습니다. 이 실로비키와 올리가르이, 이 두 세력이 러시아 경제 전체를 꽉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군수산업은 말 그대로 노다지죠.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도 중국산 싸구려 수통을 무려 3배 가격을 주고 구매한 일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러시아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전차를 사라고 100만 루블을 주면 이 100만 루블 중에 50만 루블은 고위급 관료가 먹고 30만 루블은 공장 간부, 공장장, 중간급 관리자들이 먹고 10만 루블은 하급 관리자들이 먹고 실제로 전차에 들어가는 돈은 10만 루블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나 쿠르가네치 25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가 해당 업체한테 생산 라인을 만들라고 준 돈을 업체가 횡령해서 양산이 무기한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쿠즈네초프도 마찬가지죠. 이 항공모함이 조선소에 입고된 것은 201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7년이면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공정상의 진척률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쿠즈네초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계속 전해드렸지만 러시아 정부는 매년 연초나 연말이 되면 올해는 쿠즈네초프가 함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더 투입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간 예산은 거의 없었죠. 러시아도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최근에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비행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투기들을 전부 북방함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북극해 지역 초계 임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차나 장갑차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떼먹고 항공모함을 수리하는 그 비용도 떼먹고 자 그렇다면 새로운 항공모함을 만드는 과정 배만 만드는 게 아니죠. 전투기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떼먹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많을까요?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굉장히 멋있는 항공모함의 개념도가 등장했던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러시아가 고유가 때문에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차세대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라고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냄새만 계속 풍기고 관련 연구소나 조선소에서 예산만 타가는 형국이죠. 일단 올해 초에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항공모함을 만들어라, 설계하라 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뭔가 진척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항공모함이 건조 착수부터 진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년 이상이 걸리죠. 아마도 2020년대가 끝나기 전까지 러시아의 이 신형 항공모함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시경제로 전환한 이후에 더 큰 파일을 가지고 이것을 떼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저 실로비키, 올리가레이가 있는 한 러시아의 차세대 항공모함은 아마 영원히 바다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있었죠. 3시간 만에 진압되는 정말 황당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 볼리비아 쿠데타가 실패한 그 배경,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고 현명하게 대응했고 또 시민들이 여기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쿠데타군이 꼬리를 내렸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이것과 별개로 시민들이 왜 그 쿠데타군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그 단초를 제공한 재밌는 사건 하나가 확인됐습니다. 단 3시간 만에 끝난 볼리비아의 황당한 쿠데타. 많은 뉴스를 통해 그 내용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유추할 수 있는 황당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주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 단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난 코미디 같은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볼리비아군의 실패 배경 중 하나에는 중국산 무기의 형편없는 신뢰성이 있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볼리비아군 총사령관 후안 호세 수니가 대장은 자신을 따르던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제24 특공연대를 차출해 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과 인근의 무리오 광장에 대한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광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쏘며 장갑차를 타고 돌진해 대통령궁의 입구를 들이받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궁으로 돌격하던 장갑차 한 대가 광장 한쪽에 돈좌됐습니다. 돈좌된 장갑차는 제24 특공연대가 사용하던 타이거 사륜구동 병력수송 장갑차였는데요. 해당 장갑차는 2016년부터 770만 달러에 31대를 구입해 주요 시설 방어와 수도 경비 임무에 사용해왔던 장갑차였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바오지 특장차라는 업체에서 생산된 이 장갑차는 9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태울 수 있는 6.5톤급 경장갑차인데요. 재원상 이 장갑차는 모든 지형에서 기동이 가능하고 60도의 경사지형, 35cm 높이의 수직장애물, 70cm 폭 참호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갑차는 광장으로 향하던 중 20cm 정도의 도로 연석에 바퀴가 닿은 뒤 전방 구동축이 부러지면서 그대로 멈춰섰는데요. 현장에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당황한 쿠데타군이 차량에서 내려
바퀴를 연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쿠데타군은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기는커녕 조롱거리가 되어 아주 쉽게 제압됐는데요. 볼리비아의 쿠데타를 막는 데 일조한 중국산 장갑차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남미 역사를 새로 썼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볼리비아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데타군이 중무장을 한 상태에서 대통령궁으로 돌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밌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장갑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도로 주변에 있는 연석, 그 연석을 밟고 망가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방 바퀴 구동측이 부러지면서 정상적으로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되니까 차량은 멈췄고 이 차량을 운전하던 병사들은 나와서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제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이 장갑차 앞을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인데요. 분명히 중무장한 쿠데타 병력이 장갑차를 타고 시내에 들어왔는데 이 아주머니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 장갑차 앞을 지나갑니다. 이번에 쿠데타에 참여했던 24 특공연대는 볼리비아군 내에서도 가장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부대입니다. 그 최정예 부대가 볼리비아군이 가지고 있는 장갑차 중에 가장 신형인 중국제 타이거 장갑차를 가지고 쿠데타를 시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신이고 가장 좋다는 성능의 사륜구동 전지형 차량이라는 이 장갑차는 20cm 조금 넘는 이 작은 연석 하나도 넘지 못했습니다. 연석에 부딪히자마자 곧바로 구동축이 파괴가 됐으니까요. 사실 이런 무기 체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지금은 전쟁 때문에 중단됐지만 러시아에서 매년 진행되던 탱크 바이애슬론, 중국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T-72 전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산 96식 전차를 완전히 풀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대회에 내보내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 가장 첨단 기술이 적용됐고 심지어 대회용으로 선발돼서 고도의 훈련과 정비까지 마친 전차가 일반 평지를 주행하다가 보기륜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3세대 전차면은 주행 중 사격이 가능해야 되는데 주행하다가 멈춰서 표적까지 조준하는데 15초 이상 걸리는 그런 사례가 다반사고, 중간에 포탑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서 승무원들이 허겁지겁 도망가는 영상도 있죠. 중국산이라고 모두가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산이라면 높은 확률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죠. 앞서서 러시아 항공모함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런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실제 성능이 어떻든지 간에 윗사람이 보는 보고서 내용만 그럴싸하면 그 담당자는 승진하고 자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 치고 된다 치고 이런 방식의 보고서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타이거 장갑차도 카탈로그 재원상으로는 정말 우수한 장갑차로 선전이 됐을 겁니다. 볼리비아 군도 그래서 구매를 했을 것이고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중국이 최근에 세계 각국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이런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문제점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중국군이 무서운 기세로 확장하고 있는 저 군사 무기들, 저것들도 수출된 해외 모델들과 비슷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은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